자기 태어난 음성군에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걸 방치했어.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들었다고요. 영국 의사당 앞에, 빅벤 앞에 디즈레일리,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이런 동상들이 있거든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 세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동상 만드는 경우는요. 독재자일 때. 이북에 가면 많아. 살아있을 때 그게 만든 동상이. 내 좀 세게 얘기하면요. 내가 살아있는데 누군가가 내 동상을 만들어서 내 태어난 곳을 만들어 놔? 절대 안 돼. 빨리 부숴야지. 어디서 하는 짓을 그게 하냐고. 정상이지. 예.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요. 저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한국 시민으로 돌아오면 뭐 할지 이제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100%꼭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반반 이것도. 아 이것도요? 네, 왜냐하면 출마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할 수도 있어. 출마할 수도 있어. 살짝 볼게. 네, 뭐 이런. 근데 이제 와서 보고 뭐 국민 지지율도 좀 보고 뭐 일반 당에서 뭐 내를 대통령 후보로 바로 추대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뭐 이래 본 다음에네 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한 건데 100% 출마 선언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너무 과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난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외교관 시절에 또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외교관에서 그런 별명이 예. 있나요? 미끄러운 뱀장어. 어허. 예. 아니 근데 왜 그때 그런 표현을 들었죠 이분이? 아 요런 워낙 자기 정치를 잘하니까. 근데 5월 25일 날 제주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년 1월 1일 한국 사람이 되니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 왜 그게 관훈클럽에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언론인한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워딩이 이거예요. 내년 1월 1일 한국 사람이 되니 이 지금 한국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외교관이 워딩은 정확히 써야 되거든요. 자기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최소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나 또 찾으셨군요. 출마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국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유엔 사무총장은 그럼 시민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한국인이죠. 국적이죠. 한국 국적인데 우리 헌법 조항이 국내 거주 요건을 5년 이상으로 그래야지 대통령 나갈 수 했단 있는.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명백히 뉴욕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등록은 한국에 돼 있잖아요. 아, 그러나 문제 있다고 봐요. 아니 저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유엔 사무총장은 뭐 이게 좀 다른가 그랬지 그건 아니군요. 그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뭐 일을 하는 거는 강대국에 좀 소리도 내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졌을 네네네. 때 유엔이 별 역할을 못 하니까 유럽연합이 이 문제를 대처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국제기구의 수장을 생각을 하면 지구촌 시민사회의 여론 환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 국제기구의 수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도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분이죠. 다이애나 황태자비 네네네. 영국에. 네. 이분이 그 어디 분쟁 지역 가서 지뢰밭에 아하. 이렇게 보호대하고 얼굴에 이 보호막하고 이렇게 지뢰밭을 걸어가는 이런 사진 하나, 동영상 하나로 얼마나 많은 세계 시민들이 이 대인지뢰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다리 잘려나가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단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수장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대국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한 게. 그래서 그 단적인 증거로 예. 보통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 재임 중에 주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아, 예.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거론을 안 해요. 이분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 대통령의 차기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그 점을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죠. 예, 이번에 그래서 결의안 11호 문제가 터진 것도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외국 언론에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유엔 사무총장 했던 사람은 이제 본국에 예. 가서 이제 뭐 벼슬 나지 마라. 뭐 이런 예, 각국의 온갖 비밀을 다 알게 되고 하는데 자기가 특정국의 어떤 공직에 취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약간 전관예우 이런 거 금지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치적 입지를 굳힐 목적으로 이 자리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유엔의 원래 사명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을 1946년도에
해놓은 거거든요. 사례들이 꽤 있긴 있는데. 발타임 사무총장 예, 오스트리아. 그런데 처음에 출마하고 낙선하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도전을 해서 됐고 거기는 또 이원 집중부제잖아요. 권한이 별로 예. 없어요. 바로 한 건 없군요. 예, 발타임을 자꾸 한 예로 거론을 하는데 그건 이 반기문 쪽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 또 전 세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정말 예전에 이제 잘 나갔다 그래서 승승장구하시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 출신이 이제 강원도 쪽이시죠? 강원 남부. 예, 이분이 뭐 이제 특수통에서 그래서 예전에 뭐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서 뭐 가장 뭐 최근에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만 뭐 아주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했던 이분의 어떤 그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검사로서는 아주 덕망을 많이 원래요 누구나 칼자루를 잡고 있을 때는 주변에서 아무도 욕 안 하면 칭송만 합니다. 칼자루 잡고 있을 때는요. 근데 이 홍만표 변호사가 정기 인사 때 그만둔 사람이 아니고요. 중간에 인사철도 아닌데 네네네. 갑자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내의 논의에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사표를 탁 던지고 개업을 했어요. 그 당시 검경 수사권 네네네. 조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뭐 그게 뭐 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검찰 조직의 뭐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신성인했구나.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석 달 동안에 싹쓸이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나쁘게 해석하면 정기 인사 때는 정관들이 많이 나가니까 독식을 못해. 정기 인사 아닐 때 나가야 되니까 이건 기획 사표를 냈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기획 사표라는 게 요사이 그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독식을 한 거예요. 이 그때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장급들이 나오면 보통 한 2년 정도 좀 싹쓸이를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같은 동료들이 싹쓸이는 많으니까.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일부 시장 점유율을 제가 먹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이 검사장 출신이나 이 법원장 출신들 보통 나가면 한 1년 아니면 2년 그 기간이 길어야 2년. 자꾸 줄어드는데 열심히 일하고 정말 밤늦게 준비 쓰면서 쫓아다니는 부장판사 출신들 그런 경우에 한 20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합당한 세금을 내고 이제 집도 좀 좋은 데로 옮기고 애들 이제 그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나중에 보면 서로의 그냥 아저씨로 돌아가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 5년 내내 독식했다. 안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이른바 전화 변론을 한다고 소문나 있는 분들 보면 수완이 참 이 좋으신 분이네요. 얼굴 피부가 틀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요 홍만표 변호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었던 일을 다 털어내게 되면 검찰청 앞에 단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특검 가야 될 거예요. 단순히 세우려면. 근데 이 어른이 근데 전 변호사님 예. 왜 홍만표 변호사가 이렇게 대형 형사 사건들을 싹쓸이 할 수 있었을까요? 브로커가 개입을 한 거죠. 아니 브로커만 개입한다고 누구나 다 그리고요. 그렇고 이모 씨 말고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조 비리가 아니고요 검찰 비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관 예우의 대부분은 검찰이에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직접 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옛날에 그래서 뭐 사건 수입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래 있었는데 봤자 판사 출신은 별거 아니에요. 법원까지 일단 기소돼서 가면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심하게 봐주지를 못해. 양형표도 있고 다 하니까. 결국 검찰의 줄을 대야만 이거 이제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그다음에 기소하더라도 지금 정은호 회장인가요? 이 사람 경우에는 횡령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불법 도박 하나만으로 기소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판사는요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민들은 그걸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데가 아니고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 여부만 판단하는 데예요. 검찰이 아예 이걸 기소 안 하거나 기소할 때 국정원 댓글 뭐 천몇백 개 중에 열 몇 개만 기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나머지는 법정에서 심사 대상이 안 돼요. 하필이면 꼭 그 비유를 하더라도 댓글을 왜 또 그 그건 편집하세요. 네네. 하여튼 이런 내가 편집 안 부자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10가지다. 그러면 그중에 제일 가벼운 거, 사소한 거, 아예 무혐의 처리하면 욕먹으니까 그런 거 하나 기소해 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홍만표 변호사의 힘이에요. 검찰에 아는 사람들, 후배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는 전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관의 문제예요. 이 사건을 다 파헤치면 현직 검사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다 처벌받아야 돼요. 안 근데 그래요? 그래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물론 변호사법 위반도 있는데 일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특가법이 탈세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 갖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선에서 만약에 적당해서 홍만표 변호사에게 추징을 어떻게 하고 뭐는 몰수를 하고 징역 어떻게 보낸다? 그럼 끝낼 수 있다? 아니에요. 예. 이번에 다시 내실 리퍼블릭 그 정은호가 또 영장 청구가 또 됐습니다. 네네네. 그건 이제 회사 돈 횡령한 거 그걸 다 눈 감아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이 현관 비리예요. 현관 비리예요. 현관 비리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돈을 몇십억씩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국내 어떤 정치권의 가장 큰 파장이 아마 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뭐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뭐 협치 뭐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싫어하시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만나가지고 회동하고 이랬던 게 뭐 엊그제 일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게 또 물 건너가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제의 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래부터 협치는 없고 야도 이제 쇼로 알고 간 거예요. 야합은 있을지 몰라도 협치는 없어요. 아 그럼 뭐 정치인들에게 크게 큰 뭐 감정의 어떤 데미지는 뭐 안 받았겠네요. 우리가 지금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 정치를 장사로 비유하는 그런 개그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정치도 비즈니스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다 예상이 됐던 거고 여야에. 다음 스텝은 이제 이거는 없어지고 예. 여야 분위기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분위기는. 안 좋아봤자 지금 국회가 구성이 안 돼. 원구성 협상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원구성 때문에 갈 거예요. 최소한 한 달 반 이상 원구성 못 할 거예요. 한 50일 갈 겁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제2시한은 지나가고 당연히 지나가죠. 그럼 이제 뒷말 좀 이제 뒷끝 장렬 좀 하겠죠. 대통령이 못됐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죠. 아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캄캄하다. 캄캄하다. 사자성어네. 네, 우리 유 작가님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어요. 이 국회법, 이 상시청문회법은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해서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졌다. 아니 그런데 내가 캄캄하다고 하면 누가 캄캄한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거의 같은 얘기예요 항상 지금. 이렇게 생각을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숙제를 던져주시니까. 제가 각주를 달았잖아요. 네. 전투에 이기지만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각주 전문이야.